자, 봅시다. 쌤이 새해부터는 좀 마음먹은 게 있어. 혼내지 말자. 괜찮지? 아유라. 그럼 내가 혼내야 되잖아. 어? 혼냄의 기준? 아유, 뭐 너네 이렇게 툭툭 치고 하는 거야. 뭘 때리는 거냐 그게? 스킨십이지, 스킨십. 애정 표현. 응? 애정 표현이지. 자, 그러니까 너무 인상 쓰지 않으려고 좀 다짐을 해봤어요. 쌤이 그럴 수 있게 잘 지켜낼 수 있게 너네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요. 자, 앞에 5문제는 좀 그냥 평범한 문제 같아서 넘어가고 6번 한번 볼게요. 자, y는 3x-2와 평행한 직선이래요. 찬우야? 뭐가 같지? 직선인데 평행하면? 하민아 뭐가 같니? 허허허, 심각하시군요. 기울기가 같죠? 그래서 얘는 식이 y는 3x 플러스 k 꼴일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평행한 직선의 식은 기울기가 같으니까. 얘랑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여기에서 접한대요. 접한대요. 접하면 뭐 생각해야 돼? 하민이가 얘기해봐. 판별식 생각하셔야 되죠? 지금 이런 상황이지? 직선이랑 이차함수랑 이렇게 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판별식을 생각을 할 건데 식을 요 식에서 판별식을 쓰는 건가요? 아니죠? 연립한 식의 판별식을 써야 되는 거지. 이해했지? 그러면 얘랑 어떻게 해요? 같다라고 놓고 푸셔야 되겠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3x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럼 얘가 좌변으로 넘어가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자, 얘가 지금 b,5에서 접한대. 근데 얘는 지금 그러면 어쨌든 내가 연립을 했으니까 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판별식을 써서 접하면 중군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어때야 돼? x축에 딱 접해 있어야 되는 거지. 이해했지? 그러면 그러면 일단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 판별식을 쓸까요?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요? b'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다. 얘는 0 되겠다. 맞죠? 근데 이 다음에 뭘 해야 돼? a와 b의 값을 구해라. 자, 요걸 먼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1차 함수가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지금 b,5라고 준 거예요. 근데 얘를 우리가 두 식이 있는데 얘를 같다고 놓고 정리를 해준 게 요 녀석인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러면 요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그래프 입장에서는 얘를 요렇게 내려서 직선이 x축이 됐고 2차 함수 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있던 식을 연립해서 얘는 그냥 2차 함수의 형태인 거니까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이때 여기에 x좌표랑 여기에 x좌표가 어때요? 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얘를 연립해서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면 이 상태가 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야. 됐지? 그러면 지금 여기의 값이 지금 요 녀석을 우리가 요 2차 함수의 꼴을 보면 얘 지금 중근가지니까 완전 제곱식 가져야 되겠죠? 그럼 여기를 내가 그냥 뭐라고 할까? 베타라고 해볼게. 이렇게. 그러면 얘는 y는 어떻게식 써줘야 돼? 2차항의 개수랑 x 마이너스 베타 전체의 제곱하고 딱 끝나야죠. 왜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지금 베타 콤마 0이 된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지?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연립했던 이 식의 방정식을 표준형이 된다. 표준형 맞지?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꿀 거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x 마이너스 3 전체 제곱 뿔마 9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a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얘가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에서 나왔던 요 관계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은 일단 요 녀석의 값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몇인 걸 알아? 3인 걸 아는 거지. 그러면 그게 아까 여기의 값과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b는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얘가 3,5에서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직선도 3,5를 지나가겠지? 그러면 아까 직선의 식이 얘였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에 3 집어넣었을 때 y에는 5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5는 3, 3, 9에서 9 플러스 k다. 그럼 k가 몇 나와요?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여기다 넣었으면 안 되네. k를 구하는 게 아니었네. 쏘리. b를 구했으면 a를 구해야죠. 그러면 2차 함수도 지금 얘를 지나갈 테니까 3,5를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 3 집어넣으면 없어지겠네. 9-9 되니까. 맞죠? 그럼 a는 몇이야? 5가 되겠네. 됐죠? 그래서 b는 3이고 a는 5여서 더하면 답은 8이 되겠다. 됐지? 이거 답 확인 좀 해볼래? 그때 너가 안 나왔잖아. 맞아요? 그래요. 자, 7번도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 한번 해보세요. 자,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얘는 a와 b의 부호를 준 거니까 얘가 음수, 얘가 양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얘를 좌변으로 넘겨서 생각을 해보면 좌변을 넘기기 전에 fx는 2x라고 볼게요. 근데 그리고 잘 생각해야 되는 게 fx 있다고 무조건 함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식이 써 있으면 얘는 방정식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100% 이렇게 딱 구분해서 볼 필요가 없기도 하지만 얘를 방정식처럼 볼 수는 있어야 돼. 이해가죠? 그러면 요런 식에다가 내가 a를 넣으면 fa는 2a가 되겠죠. b를 넣으면 fb는 2b가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내가 식을 fx-2x는 0이라고 이렇게 쓴다면 a랑 b는 이 식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근이 되겠죠? 지금 대입하면 성립할 테니까.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의 두 근이 a랑 b라는 걸 알았고 fx식을 알고 있고 마이너스 2x는 0이라고 쓴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x 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얘 인수분해 되죠? 1이랑 6으로 해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면 a는 몇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a가 6이구나. 쏘리. a는 6이 되고 b는 몇이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두 근이니까. 이해했지? 그래서 이렇게 두 근이 나왔으면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넣어주면 x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x 플러스 2가 되겠다. 이해했지? 그럼 전기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4
되겠죠? 그럼 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꾸면 x-5 전체 제곱 뿔마 25죠? 그러면 마이너스 49가 되겠네요. 그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9가 답인가 봐요. 됐어요? 확인해봐. 옆에 펴놓고 있어 그냥. 8번은 비슷한 게 유제 문제에 있어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9번은 해보세요. 자, 같이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3이랑 1이 나왔으니까 얘는 2차 항의 개수로 묶어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 뭐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미정계수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100%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더러더러 아닌 게 있을 수도 있다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식이 똑같은 녀석이네요. 그럼 최대값이 8일 때 라고 했으면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A로 묶은 다음에 얘를 표준형으로 뭔가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얘 범위를 정해준 게 없잖아 지금. 근데 최대값이라고 했으면 꼭지점에 y 좌표값이 8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A는 양수다 음수다? 음수겠죠? 위로 볼록해야 최대값을 갖는 거니까. 이해했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좀 정리를 해보면 a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고요. 표준형으로 바꾸면 a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그러면 뿔마 1이죠. 그럼 마이너스 4죠. 그게 a랑 곱해서 바깥으로 나와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4a겠다. 는 0이죠. 근데 얘가 몇이래? 8이래. 그러면 얘를 8이라고 놓으면 a는 몇이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해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분배해주면 그게 ABC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답 쓰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6 하면 8, 6에 48이 답이겠다. 맞아요? 그래요. 자, 요 녀석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처음 보는 친구들은 조금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쌤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y는 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거고 그 m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래요. 우리가 지금 최대값, 최소값 배우는 거는 뭐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다수는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 좌표값을 최대값 또는 최소값으로 묻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 나올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2학기 때 돼서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걸 배우고 나면 그때 또 최대 최소값 구하는 어떤 식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그렇게 두 가지를 배워 우리가. 그래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2차 함수 형태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그것까지 배우고 나면 그때는 식이 어떻게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2차 함수꼴을 생각할지 아니면 산술기하를 생각할지 판단하시면 돼요. 어쨌든 최대 최소값 하면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어쨌든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네요.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x-2k 그럼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해서 마이너스 4k제곱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겠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네. 됐죠? 그러면 x의 값이 2k일 때 최소값이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지. 얘 지금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고 꼭지점의 y좌표값이 최소값이 될 거니까 그걸 m이라고 한댔으니까 m은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8k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얘는 m과 k에 대한 2차 함수꼴인 거야. 식 자체가.
그냥 2차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y처럼 얘가 x처럼. 됐지? 그렇게 보면 얘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다시 뭘 해야 돼요? 표준형으로 또 한 번 바꾸셔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로 묶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k제곱 플러스 2k가 되겠죠.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마이너스 4 k 플러스 1 전체 제곱 뿔마 1인데 마이너스 4 곱해서 나오니까 플러스 4가 되겠다. 맞죠? 그렇게 해서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얘가 2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녀석일 거고 꼭지점의 y좌표가 지금 4가 나왔으니까 답은 4가 되겠네요. 됐죠? 최대값 물어보고 있으니까 어차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안 되지 않을까? 넌 그렇게 했어? 됐어? 그냥 봤을 땐 안 될 것 같아. 어차피 최대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결국엔 2차 함수꼴로 돌아가야지. 자, 11번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볼게요. 0부터 a까지가 x의 범위고요. fx는 요렇게럼 생겼고요.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일단은 바꿔서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로 묶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표준형으로 바꾸면 2분의 1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뿔마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이겠죠? 이해했죠? 그럼 최소값이 2분의 1이게 나왔으니까 꼭지점이 뭐 이 안에 어쨌든 포함되어 있나봐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이 녀석을 대충 그래프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여기가 지금 1일 거고요. 꼭지점이. 근데 0부터 a까지 잘랐대. 그러면 a를 여기서 잘랐을 수도 있고 여기서 잘랐을 수도 있죠. 그건 모르는 거잖아. 이해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잘랐다라고 하면 최대값은 어디서 갖는 거예요? 어디서 가져요? 0에서 갖겠죠? 그럼 얘 지금 0 집어넣으면 뭐 나와? 1 나오지? 맞죠? 근데 얘는 최대값이 2분의 5가 나왔다고 했지? 그럼 0 집어넣으면 안 되겠네. 0 집어넣었을 때는 1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A가 여기가 아니라 좀 더 먼 쪽이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값을 가진 게 2분의 5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에서. 그러면 A가 들어갔을 때 그렇게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식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면 여기다 넣을까요? 어디다 넣어야 돼? 어디다 넣어야 빠르냐? 띠로리. 그래요. 여기다 넣을게요. 그럼 여기다 A 집어넣고 그러면 그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게 2분의 5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됐죠? 얘 넘기면 2분의 4니까 2가 될 거고요. 양변에 2를 곱하면 4가 되겠네요. 그럼 a-1 전체 제곱은 4가 되겠죠. 이해했죠? 그럼 a-1은 뿔마 2가 될 거고요. a는 얘 넘기면 3 또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해했죠? 자, 이때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가 될 순 없겠죠. x가 지금 0과 a 사이라고 했으니까 3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이에요. 다 이렇게 하셨죠? 자, 12번 해보세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요 녀석을 a로 둘게요. a. 괜찮죠? 근데 우리 뭐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 같은 거 풀어보면 뭐 y는 여기서 똑같은 식 주고 플러스 뭐 4 이렇게 주고 플러스 뭐 이런 문제들 있죠. 그죠? 그리고 이때 x의 범위를 보통 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x 제곱 샬라샬라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럼 요걸 치환을 하지. t로 또는 뭐 다른 문자로. 그죠? 그러면 이때 t는 x의 제곱 샬라샬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x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얘에 대한 최대 치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t값에 대한 범위가 나와. 그럼 t값이 뭔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범위가. 이해했죠? 그래서 t에 대한 범위가 정해지면 얘를 어떻게? t에 대한 식으로 바꾸지. y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라고 해서 이 범위에 맞는 최대최소를 또 한 번 구하죠. 그게 최종적인 최대 최소값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네? 그런가요? 그래요. 그럼 봅시다. 얘를 a라고 둘게요. 그러면 a는 x의 제곱 플러스 2x예요. 그러면 얘를 a로 치환하게 되면은 a 플러스 2, a 플러스 3, 얘가 5a로 써지고 플러스 8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네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a의 제곱 플러스 5a, 여기서 또 플러스 5a니까 플러스 10a가 되겠네요. 그리고 2, 3, 6이 될 거고 얘가 있으니까 플러스 14가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럼 y는 a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지? 그러면 a는 이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죠. 여기선 최소값이 되겠죠?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1 되죠. 그러면 a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얘를 다시 표준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a 플러스 5 전체 제곱 뿔마 25죠? 그럼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요걸 답으로 쓴 사람들은 틀리겠다. 얘는 지금 a에 대한 2차 함수의 형태로 보면 아래로 볼록하고요. 꼭지점은 마이너스 5에서 있어요. 근데 지금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는 여기를 마이너스 1로 잡았을 때 이쪽만 그려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때 최소값은 여기서 같겠지. 그러니까 이 식에 a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 제곱해서 16 마이너스 11이니까 답은 몇이다? 5다. 범위요? 치환하면 다시 그 치환한 녀석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합성함수랑 관련이 있는 내용이긴 한데 얘를 a라고 우리가 치환을 하잖아. 그지? 그러면 a로 치환했으면은 a는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됐고 얘를 다시 y는 a에 대한 식으로 이렇게 뭔가 바뀌잖아 지금.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y 값에 해당했던 게 a를 y처럼 생각을 한다면 다시 요 함수의 x 값이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y의 값은 범위를 갖는다고. 항상 위로 볼록하던지 아래로 볼록할 테니까. 몇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던지 몇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요 식에서 x에 해당하는 a의 범위가 설정이 되는 거지. 그 범위 안에서 구해야죠. 그래도 이해가 안 가나요? 어. 범위는 이제 최대 최소값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썼을 때 여기 x에 뭘 넣든 얘는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아까 여기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했을 때 꼭지점의 y좌표 값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5였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아예 그려지지도 않지. a 값이 마이너스 1 이상만 나온다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여기라고 했을 때 이쪽만 그려진다고, 이쪽만. 범위가 정해지면 그래프가 일부만 생기는 거니까. 됐어? 그래. 그래서 치환하고 나면 범위를 꼭 반드시 생각해주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시오. 구해보세요. 여기 지금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얘를 y 는의 꼴로 바꾸시면 4-2x 되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얘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x 세제곱 나오지. 그래서 x의 세제곱 항이 사라지잖아.
그럼 2차식이 되겠죠. 최고차항이 사라졌으니까. 맞죠? 그거를 뭔가 눈으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다가 딱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이 문제는.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바꿔서 대입하고 할 때 이 범위를 잘 따져서 x에 대한 범위를 구해야 된다는 거. 얘 y는 이렇게 썼으니까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x 마이너스 2x를 우변으로 넘기면 2x가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2로 나누면 얘가 2가 될 거고 얘는 x의 범위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x는 여기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y는 4-2x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세제곱 정리해주면 6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32, 96 맞나요? 96x.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3 곱하면 4, 2, 8, 3, 24. 그럼 플러스 24x 제곱 맞죠? 아니다. 얘 제곱하잖아. 4, 4, 16. 16의 세제곱 48이네. 맞죠? 그리고 마이너스 8x의 세제곱. 됐니? 세제곱 완전제곱식 정리한 거예요. 그냥 까먹었으면 다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얘랑 앞에 8x 세제곱이 있던 거니까 8x의 세제곱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지금 얘는 지워지겠다. 이렇게. 그럼 남는 건 이렇게가 남겠죠. 됐죠? 그러면 얘가 몇으로 되나요? 16? 16으로 되죠? 그럼 얘는 4가 되겠다. 얘는 16, 6, 6에 36이니까 마이너스 6x 16 하면 플러스 3x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3으로 묶어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3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 플러스 1이 되겠네요. 됐죠? 근데 x의 범위는 아까 요렇다라고 했으니까 1이 포함되죠? 그러면 최소값은 1이 되겠네요. 꼭지점의 y좌표값. 됐죠? 1은 딱 중간에 있으니까 0을 넣든 2를 넣든 최대값이 나오는 거에는 뭐 똑같겠네요.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여기가 지금 1이잖아. 맞죠? 그러면 0하고 2가 같은 간격이죠. 1씩 차이 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y값이나 여기 y값이나 대칭적이기 때문에 똑같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2를 집어넣을게요. 2 집어넣으면 3 나와서 4 되겠다. 그지? 그럼 최대값이 4겠네요. 확인해주세요. 최대값 4, 최소값 1. 64. 아, 쌤이 뭐 실수했다. 띠로리. 자, 아까 여기서 16으로 나눈다고 착각했어요. 너네가 자주 하는 실수인데 내가 해버렸네. 16으로 묶은 거지. 이렇게. 이 지금 이 식에 대한 거니까 등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16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16으로 묶어낸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돼. 이해하시나요? 그럼 16으로 묶고 괄호 안에 3x-1 전체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지금 최대 최소값이 아까 몇 나왔어? 1하고 4가 나왔던 거지. 그럼 최대값은 얘랑 곱해서 64가 맞고요. 얘랑 곱해서 최소값은 16이 맞아요. 그래서 16하고 64가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되겠다. 됐죠? 자, 14번은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15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레벨 B도 조금 더 볼게요. 니네가 좀 어려워하는 단원이라 조금 더 하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자, 15번 보시면 바로 할게요. 얘는 같이 잘 따라오기만 하세요. 2차 함수가 있고요. 1차 함수가 있고요.
지금 이차함수 위에 한 점에서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1차 함수에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대요. 이때 요 길이의 최소값이래요. 그럼 요 길이를 우리가 2차식으로 표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최대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해했지? 그러면 임의로 뭔가 한 점의 좌표를 미지수를 두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를 a라고 둡시다. 그러면 요 지금 함수식의 x 좌표값을 a라고 둔 거니까 얘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y 좌표값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럼 대입해주면 뭐 나와요? a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요 점의 y좌표값도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y값 대신에 a제곱 마이너스 1 대입할 수 있겠다. 그럼 x 마이너스 3 되죠. 그러면 이때 x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얘를 넘겨주면 되니까 a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겠다. 여기까지 됐니? 그래요. 그러면 요거에서 요걸 어떻게 해준 게 요 길이가 되는 거야? 빼줘야 되겠죠?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야 되니까. 그러면 a 제곱 얘 뺄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자,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a 마이너스 2분의 1 전체의 제곱 뿔마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하면 플러스 4분의 7 되겠다. 맞죠?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녀석인 거고 요때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에 해당하는 4분의 7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분의 7이에요. 확인. 그래요. 일단 잠깐 쉴게요. 자, 얘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이차함수가 있고요. fx, gx.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a, b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요 알파랑 베타가 뭐가 되는 거야? 하민아, 알파랑 베타는 뭐니? 이걸 말을 못하면 아직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야. 주원아 뭐야? 근? 뭐에 대한 근이야? 함수에 대한 근이라고요? 하나 뭐야? 응? 아, 내가 잘 못 가르치고 있나 봐. 난 계속 강조를 한다고 하는데 왜 대답을 못하지? 얘 교점 아니야, 교점? 그럼 공통근 아니야? 그럼 무슨 공통근이야? fx랑 gx랑 같다고 놔야지. 연립한 식의 근이 공통근이니까. 그럼 fx는 gx라는 이 식의 근이에요 라고 해야죠. 이해 가시나요? 근데 그 두 점을 직선 hx가 지나가고 있잖아. 그러면 hx도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겠네. 이해했죠? 그러니까 세 개의 연립한 식의 공통근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쉬워요. 2차 방정식 fx는 hx 얘 방정식으로 볼 수 있어야 된댔어. 맞죠? 얘는 지금 뭐야? y는 fx와 y는 hx라는 두 함수를 연립해서 나타낸 식인 거죠. 맞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의 교점이 알파 베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맞죠? 맞죠? 그 다음에 g 알파 마이너스 g 베타는 0이래요. 맞아요? g 알파는 여기고 g 베타는 여기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요 둘을 뺀 게 0이래. 아니죠? 차이가 지금 존재하니까 0은 아니야. 이해했어?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그럼 요거는 f 알파 마이너스 h 알파라고 돼 있는데 fx는
hx의 근이 알파래매. 그리고 베타래매. 그럼 내가 여기다 알파 집어넣게 되면 얘를 좌변으로 넘겼을 때 f 알파 마이너스 h 알파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얘는 0 아닌가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똑같이 fx는 hx라는 요 식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어. 그럼 얘 성립하죠? 그러면 f베타랑 h베타랑 같으니까. 그럼 얘를 또 좌변으로 넘기면 g랑 h랑 했을 때 gx 는 hx 이렇게 놔도 알파랑 베타가 근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여기다 베타 집어넣어도 성립하죠. 그럼 얘 좌변으로 넘기면 g 베타 마이너스 h 베타가 되면서 얘는 0 나오죠. 그러면 얘랑 결국엔 0 나오니까 두 개가 어때? 같겠지? 그래서 같다라고 놓으신 거예요. 그럼 맞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기역과 디귿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요. 힘드니? 그만할까? 문제 풀까 그냥? 듣는 게 힘든 것 같아서. 괜찮나요? 그래요. 17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17번 보시면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의 m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식은 y는 mx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해 가시죠? 이 녀석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대요. 근데 이차 함수 그래프를 뭐 좀 그려서 설명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이해했지? 그리고 얘가 원점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원점 지나기에 적당히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네요. 아이씨 왜 이래. 망했다. 무서워. 자, 그럼 만나는 두 점을 A랑 B라고 하겠대요. 그래서 여기서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게 A', B'이 된대요. 됐죠? 이때 AA'과 BB' 요 선분의 길이의 차이가 16이래요. 그럼 선분의 길이의 차이를 나타내야 될 텐데 그러면 일단 이 교점은 얘랑 이 식이랑 연립한 식의 두 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같다라고 놓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mx가 되겠죠. 좌변으로 넘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 한 근을 x 좌표 값을 쌤이 알파를 양수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음수 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게. 됐죠? 그리고 요 점의 x 좌표값은 그냥 베타라고 할게요. x 좌표값이. 이해했지? 그러면 얘는 직선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녀석의 해이기도 한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대입하면 마이너스 m 알파가 이 점의 y좌표값이 될 거고요. 지금 이 점의 y좌표값은 어떻게 나와요? m 베타로 나오겠죠. 그 두 길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m 알파는 지금 음수잖아. m이 양수고 알파도 양수라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얘 음수죠 지금. 근데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값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양수가 되게 해줘야 되니까 m 알파라고 하셔야 돼요. m 알파? 그렇죠. m 알파가 요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는 좌표였던 거고 길이를 말하려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m 알파라고 쓰셔야 되겠죠. 됐죠?
그리고 이쪽 선분의 길이는 얘는 어차피 양수 쪽에 있었던 거니까 그냥 m베타를 그냥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두 선분의 길이의 차이가 16이다 라고 했으니까 빼면 걔는 16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럼 얘를 m으로 묶어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6이 되겠네요. 됐나요? 잠깐만. 선분과 초가 16이래. 그래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하고 루트가 씌워져 있어야 되겠다. 맞죠?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4, 2, 8이니까 플러스 8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루트를 씌워야 되겠네요. 식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 그러면 m 루트 m제곱 플러스 8은 16이 되겠네요. 뭔가 산으로 간 것 같은데? 잘 가다 또 왜 이러지? 잠깐만 다시 좀 확인 좀 하자. 여기가 마이너스 m 그러니까 쌤도 그 생각이에요. 잠깐만, 그럼 여기를 그냥 알파로 둬야 되나? 여기를 알파로 둬봅시다. 그러면 여기의 값은 m 알파가 되겠죠? 그쵸? 그럼 이게 맞나봐. 그래요. 이 점의 x좌표를 알파라고 놓고 이 점의 y좌표를 m알파로 이제 대입을 해서 m알파로 나오면 얘가 음수잖아, m알파 자체가. 맞죠?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길이가 되겠다. 그죠? 그러면 m베타에서 얘를 빼주는 게 맞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도 나오기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부호만 바뀐 건데.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합시다. 그냥 알파였던 걸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m으로 묶어서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지금 요 식에서 두 분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걔가 m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m으로 바뀌어서 m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m 제곱은 16이 되는 거고, m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오는데 m은 양수라고 아까 처음 조건에서 나왔었으니까 답은 4가 되겠네요. 얘 확인 좀 해줄래? 17번에 4 맞아? 그래요. 18번 한번 해보세요. 자, 봅시다. 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의 범위가 나와 있고요. 이차함수식 고스란히 다 줬고요. 이때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고 했어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보려면 우리가 이렇게 식에서만 갖고 생각하기는 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꼭 그리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려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x니까 플러스 2분의 3 전체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오니까 얘가 4분의 28 4분의 37이 되겠다. 이해하셨죠? 그럼 얘 지금 위로 볼록하죠. 이렇게 위로 볼록하고 이 꼭지점의 x 좌표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럼 마이너스 3은 이쯤에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3은 이거에 훨씬 더 오른쪽에 있겠죠.
훨씬 더 머니까 지금 간격이. 이해 갔니? 그러면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3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그래프는 어디만 그려진 거야? 마이너스 3부터 이렇게만 그려진 거죠. 지금 여기까지만. 됐죠? 그런 다음에 지금 y는 x 플러스 k니까 기울기 1짜리고 y절편이 정해지지 않았지. 그럼 너네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 y절편이 정해지지 않았잖아. 그래요.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k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위에 그려질 수도 있고, 기울기 1짜리가 k의 값이 작으면 이렇게 밑에 그려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직선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황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 보면서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걸 생각하는 거야. 그래프를 많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럼 이렇게 그려줘도 한 점에서 만나죠 지금? 그럼 계속해서 내려올 수 있겠지? 그럼 제일 마지막에 내려온 게 요 점을 지날 때겠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가 어느 때야? x의 값이 3일 때인 거지. 그럼 여기다 3 집어넣어. 그럼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3 집어넣으면 또 마이너스 9가 되고 플러스 7이니까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11이 되겠다. 그럼 요 점의 y좌표값이 마이너스 11인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내가 이렇게 다시 쭉 올려볼 거야. 그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언제 두 점에서 만나요? 요 점 지나갈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가 있겠지. 쌤이 이제 다른 상황도 봐야 되니까 조금 이렇게 이렇게 기울기처럼 안 보이지만 아이씨 이렇게 그릴게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요 때는 몇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지. 그럼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지. 그럼 요 때는 언제? 마이너스 3일 때죠. 그럼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 얘는 플러스 9 되면서 없어지고 7 나오겠다. 이해했지? 그러면 요때 y좌표 값은 몇이에요? 7이에요. 됐니? 자, 그러다가 얘를 조금만 더 올려주면 기울기 1이면서 얘 이렇게 접하는 상황 한번 나올 수 있겠지. 이해하셨습니까? 얘는 요게 관건인 것 같아. 요 상황을 생각하냐 못하냐. 그럼 어쨌든 요 접할 때죠. 지금 접할 때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지? 그럼 접할 때를 생각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은 x 플러스 k라고 연립하셔야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를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넘어오니까 플러스 7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때 판별식 썼을 때 0 나와야지. 지금 접하는 상황인 거니까. 그럼 판별식 쓰면 b' 제곱 4죠.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고 7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됐죠? 얘가 0 나와야 되니까 k는 몇이야? 11이 되겠다. 됐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일단 요거는 y 값이 아니라 k가 11일 때가 한 번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 3일 때 3, 마이너스 1 지난다라고 했죠. 이때.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대입을 할 거야. 그래야 k 값이 나올 테니까. 그럼 3 플러스 k는 마이너스 11이니까 k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4가 되겠다. 요때 k 값 마이너스 14. 됐니? 그러면 쭉 괜찮다가 아까 여기 마이너스 3,7에서 두 점에서 만난댔지? 그러면 얘를 또 한번 이 식에다 대입하셔야죠. 직선식에다가. 그러면 7은 마이너스 3 플러스 k니까 k는 몇이야? 10이 나오겠다. 그럼 마이너스 14부터 10 되기 전까지 10이 되면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얘 전까지가 한 점에서 만나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k의 범위는 어때야 돼? 마이너스 1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요. 같아도 되죠? 10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요 두 점에서 만날 때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이해했지? 하은이 이해가 안 가?
잘 안 가? 아이 미치겠다 진짜. 자세히 설명하는데 지금. 자, 그래서 요렇게 돼요. 그러면 요때 정수, 개수 세는 거 몇 개라고 하셔야 돼요? 등호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으니까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시면 되죠. 그럼 빼면 몇 개예요? 24개가 되겠다. 됐니? 24개에다가 아까 여기 K값이 11일 때도 된다며. 그럼 11인 경우도 되겠죠. 그럼 하나가 추가되겠지. 그럼 25개 되겠다. 됐니? 확인해 보세요. 18번 25 맞아? 자, 오늘은 19번까지만 할게요. 그냥 제가 다 할게요. fx는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a는 몇이에요? 화면 아이에 몇이니?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얘를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어떨 때 최대값 최소값이야? x가 p일 때라고 얘기를 하잖아. 꼭지점의 x 좌표값일 때 요 값을 꼭지점의 y 좌표값이 되니까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요 상황을 얘기할 때 x는 p일 때 최대값 q다, x는 p일 때 최소값 q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이래.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이 x 플러스 1 전체 제곱 요런 꼴이겠구나 라는 걸 아셔야죠. 그래 이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이해 가시죠? 그럼 a는 몇이에요? 하율아 a 몇? 2가 되겠죠. 그래서 a는 2예요. 됐죠? 그러면 a가 2면 x 플러스 1 전체 제곱 뿔마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근데 이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cx가 한 점에서만 만난대요. 그러면 얘랑 요 식이랑 같다라고 놓으셔야 되겠죠. 그럼 cx 이렇게 쓰겠지. 그럼 얘 좌변으로 넘기면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cx 됐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7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다. 맞죠? 는 0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얘만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한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얘가 한 점에서만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뭐야? 중근 갖는다는 뜻이겠죠? 그럼 뭐 해야 돼? 판별식 써야 되니까 a-c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겠죠. 됐죠? 그럼 얘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b-7의 제곱이 붙어줘야 되고 얘가 0이어야 되겠지. 이해했지? 자, 그래서 세 상수 ABC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럼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면 어떻게 돼? 지금 이차 함수에서 그래프를 갖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ABC는 다 뭐예요? 실수겠죠? 그죠? 그래요. 그러면 얘가 실수를 제곱해서 요렇게 나왔어요. 근데 A는 아까 2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때 얘네가 합쳐서 0이 되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B가 몇이어야 돼? 7이어야 될 거고 C는 2여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A, 2, B, 7, C, 2여서 다 합치면 얘네는 11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요. 확인해 주세요.